어느 날 저녁 가영이 약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목소리도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말씀 좀 드릴게요. 가영은 약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약재가 쌓인 선반, 오래된 약탕기, 벽에 걸린 한약재 이름표들, 모든 것이 낡아 보였습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요. 정수는 말없이 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영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약방 늙은이 냄새 때문에 일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투자자들을 여기로 데려왔는데 다들 코를 막더라고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현대적인 향수를 만들 수 있냐고 하더군요. 가영의 말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나가주세요. 정수는 가영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라니? 40년을 지켜온 이곳에서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저희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해요. 약방을 없애고 깨끗한 작업실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향수 만드는 곳은 청결해야 해요. 이런 냄새가 배어 있으면 안 돼요.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꼿꼿이 섰습니다. 이 약방은 내 인생이야. 내 남편도 여기서 태어났고 너도 여기서 결혼식 준비를 했어. 그걸 다 잊었니? 그럼 추억은 마음에만 간직하세요. 요즘은 감성 말고 실적이에요. 돈을 벌어야 한다고요. 가영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조급함과 절박함만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나 배려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나가면 되는데? 이번 달 안으로요. 공사 일정이 잡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종로구 낡은 골목 안쪽 오래된 한약방 본향당의 문패가 바람에 삐걱거립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간판 위로 5월의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이곳에서 40년을 살아온 한정수는 오늘도 약탕기 앞에 앉아 약재를 다듬고 있습니다. 정순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한약재의 빛깔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당기를 썰고 청궁을 다듬고 감초를 계량하는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두드리듯 정순의 손은 약재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약탕기에서 김이 피어오르자 한약방 안은 진한 약초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이 냄새를 싫어했습니다. 코를 막고 지나가는 이들도 있었고 멀리서부터 골목을 피해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 이 냄새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 박만수와 함께 이 약방을 연 것은 28살 때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약초를 다루는 손만큼은 정직했습니다. 밤새 약을 다리고 새벽같이 약재를 손질하며 두 사람은 이 골목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이 자라 결혼을 했고 이제는 손주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한약방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도 줄었고 골목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이 골목에 한약방이 3곳이나 있었지만 이젠 본향당만 남았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빈자리를 약탕기 소리로 채웠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물소리가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정수는 약재를 다듬으며 손을 들어 올려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손에서 나는 냄새를 맡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에서 나는 냄새가 내 인생이었지. 그 냄새는 단순한 약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벽에 약재를 손질하던 날들의 냄새였고 아픈 손님을 위해 정성껏 약을 다리던 시간의 냄새였습니다. 밤늦게 아들을 재우며 약방 한쪽에서 졸던 날들의 냄새였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주던 그 순간의 냄새였습니다. 약 냄새가 아니라 사람 냄새였는데 정수는 다시 약재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당귀 한 뿌리를 집어들고 얇게 썰어 나갔습니다. 칼질 하나하나가 정확했습니다.
40년 동안 손에 익은 감각은 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더 예민해졌습니다. 약재의 상태를 손끝으로 느끼고 향의 깊이를 코로 분별하는 일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약탕기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이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정수는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김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약은 좀 더 다려야겠어.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약을 다리는 시간은 약재마다 달랐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졌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한의학이었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이 약방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약방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박가영이 들어왔습니다. 가영은 도시의 향수회사에서 일하는 감각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오늘따라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가영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영은 코를 살짝 찌푸렸습니다. 한약방에 들어올 때마다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전통 한방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가영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화려한 디자인의 기획서였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 한방향의 재탄생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다루신 약재들, 그 향을 저희가 제품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이해가 갔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약재의 향을 제품으로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냄새 싫어해요. 한약방 냄새요. 솔직히 말하면 늙은 사람 냄새잖아요.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약재를 다듬던 칼이 도마 위에 놓였습니다. 정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영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말을 계속했습니다. 저희가 이 향을 세련되게 바꿔야 해요.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게요. 어머니가 쓰시는 이 약재들도 좀 더 현대적으로 다듬어야 하고요. 정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약재를 다룬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며느리를 맞이했고 손주를 안았습니다. 이 냄새로 내 남편 키우고 너도 맞이했는데 정순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어머니. 이제 시대가 달라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달라졌고요. 가영은 서류를 챙겨 들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가방을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올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약방 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약탕기에서 김이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약탕기 뚜껑을 덮었습니다. 손에 남은 약재의 향을 맡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늙은 사람 냄새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인생이 냄새로 정의되는 순간을 처음 겪었습니다. 그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것이고 낡은 것이고 버려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약방 문을 닫고 2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걸린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에는 가로등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이 골목이, 이 약방이, 그리고 이 냄새가 이제는 낡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손을 다시 들어 올려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여전히 약재의 향이 손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 냄새를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냄새가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아들 박진우가 약방에 찾아왔습니다. 진우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하다는 평을 들었지만 집에서는 아내의 말을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오늘따라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진우는 약방 안쪽 작은 탁자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차를 내오며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영이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향수 사업인데 투자금이 필요하대요. 정수는 찻잔을 들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2억 정도요. 저희 집을 담보로 해도 모자라서. 진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정수는 이미 다음 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담보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건물은 남편과 함께 평생을 모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약방과 주거 공간을 합쳐 40년 동안 지켜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진우야, 그 사업이 확실한 거니? 어머니, 가영이가 전문가예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고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은 마음과 어머니를 설득해야 하는 부담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건물을 담보로 잡는 건 걱정 마세요. 몇 달만 지나면 사업이 자리 잡을 거예요. 그때 바로 갚을 수 있어요.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닮아 착했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싫어했고 거짓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의 눈빛에는 확신보다는 불안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너머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반대했을 것입니다. 남편은 신중한 사람이었고 확실하지 않은 일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신중하게 해라. 고맙습니다, 어머니.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손도 한때는 약방에서 심부름을 하며 약재를 나르던 작은 손이었는데 이제는 가장의 손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정수는 은행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보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정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는 건가?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은행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정순의 마음은 흐렸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가영의 향수 사업은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은 빠르게 소진되었고 제품 출시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가영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영이 약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목소리도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말씀 좀 드릴게요. 가영은 약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약재가 쌓인 선반, 오래된 약탕기, 벽에 걸린 한약재 이름표들. 모든 것이 낡아 보였습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요. 정수는 말없이 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영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약방 냄새 때문에 일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투자자들을 여기로 데려왔는데 다들 코를 막더라고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현대적인 향수를 만들 수 있냐고 하더군요. 가영의 말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나가주세요. 정수는 가영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라니, 40년을 지켜온 이곳에서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저희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해요. 약방을 없애고 깨끗한 작업실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향수 만드는 곳은 청결해야 해요. 이런 냄새가 배어 있으면 안 돼요.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꼿꼿이 섰습니다. 이 약방은 내 인생이야. 내 남편도 여기서 태어났고 너도 여기서 결혼식 준비를 했어. 그걸 다 잊었니? 그럼 추억은 마음에만 간직하세요. 요즘은 감성 말고 실적이에요. 돈을 벌어야 한다고요. 가영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조급함과 절박함만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나 배려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나가면 되는데? 이번 달 안으로요. 공사 일정이 잡혀 있어요.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영은 서류 몇 장을 탁자에 놓고 나갔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서였습니다. 약방 자리에는 프리미엄향 작업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약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약장을 쓰다듬고 약탕기 앞에 앉았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이 공간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웃음소리, 아들의 울음소리, 손님들의 감사 인사. 모든 것이 이 벽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약장을 열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손질했던 약재를 꺼냈습니다. 말린 쑥 한 봉지였습니다. 남편은 쑥을 좋아했습니다. 쑥은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야라고 늘 말했습니다. 이틀 뒤 정수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남편의 유품, 그리고 말린 쑥 한 봉지. 약방의 약재들은 모두 두고 가야 했습니다. 가영은 그것들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진우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차에 태우면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순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정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본향당 간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집을 지키지 못했어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은 백미러로 어머니를 보았지만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구해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정수는 창문 없는 좁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쑥 봉지를 꺼내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수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서는 여전히 약재 냄새가 났지만 이제 그 냄새를 맡아줄 사람도 그 냄새가 필요한 곳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수는 쑥 봉지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당신은 잘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자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좁은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만 바라보았고 밥을 먹어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손에서는 여전히 약재 냄새가 났지만 이제 그 냄새는 과거의 잔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수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원룸 주변은 새로 개발된 신도시였습니다. 깨끗한 아파트와 넓은 도로, 정돈된 공원.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종로 골목의 비좁고 오래된 풍경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정수는 걷다가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출근하는 젊은이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인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지만 정수만 멈춰 있었습니다. 버스 한 대가 섰습니다. 정수는 무심코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탔습니다. 버스는 도시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아파트가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고 작은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수는 종점에서 내렸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오래된 정자나무가 서 있었고 그 너머로 낮은 산들이 펼쳐졌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맑고 깨끗했습니다. 정수는 마을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좁은 시멘트길 양쪽으로 밭들이 이어졌습니다. 상추밭, 고추밭, 감자밭. 땅에서 자라는 것들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약초도 결국 땅에서 자라는 것이니까요. 길 끝에 작은 농장이 보였습니다. 나무 펜스로 둘러싸인 밭에는 보라색, 흰색, 분홍색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펜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라벤더였습니다. 어머니, 구경하세요. 뒤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이 돌아보니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손에는 원예용 가위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지만 미소는 밝았습니다. 여기가 허브농장인가요? 네, 제가 운영하는 작은 농장이에요. 들어오세요. 청년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도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도윤은 5년 전 서울에서 내려와 이곳에서 허브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밭 사이를 걸었습니다. 라벤더, 로즈마리, 페퍼민트, 캐모마일, 여러 종류의 허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각 허브의 이름과 특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허브들로 뭘 하세요?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요. 비누도 만들고 크림도 만들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천연 제품을 많이 찾더라고요. 정수는 라벤더 줄기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잎사귀 사이로 향이 번졌습니다. 도윤이 정순의 손을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나는 냄새 참 좋네요. 정수는 깜짝 놀라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람 냄새 같아요. 오랫동안 무언가를 다룬 사람의 손 냄새요. 좋다고요? 다들 늙은 냄새라고 하던데. 세상은 좋은 걸 낡았다고 버리죠. 하지만 진짜 향은 오래된 데서 나와요. 도윤의 말에 정순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손 냄새를 좋다고 말한 것은 남편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도윤은 농장 한쪽에 있는 작은 작업실로 정순을 안내했습니다. 작업실 안에는 허브를 말리는 선반과 증류기, 그리고 각종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손으로 쓴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페퍼민트 차를 내왔습니다. 정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작업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의 분위기가 본향당과 비슷했습니다. 식물을 다루는 곳의 냄새, 정성이 담긴 손길, 시간이 만들어내는 깊이. 할머니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한약방을 했어요. 40년 동안. 그럼 약초를 다루셨겠네요. 대단하세요. 정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본향당에서의 삶,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며느리에게 쫓겨난 일까지. 도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이 아까워요. 40년 동안 약초를 다룬 감각이면 정말 귀한 거예요. 이젠 쓸모없는 손이 됐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랑 같이 일해보시겠어요? 정수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허브를 키우는 건 잘하는데 향을 만드는 건 아직 서툴러요. 할머니처럼 오랫동안 식물을 다룬 분의 손길이 필요해요. 하지만 난 허브는 잘 몰라요. 괜찮아요. 허브도 약초나 마찬가지예요. 식물을 대하는 마음은 똑같으니까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빛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다음 날부터 정수는 농장에 나왔습니다. 도윤은 정순에게 허브 손질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정수는 금방 익혔습니다. 40년 동안 약재를 다룬 손은 허브도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수는 농장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농장으로 향했고 하루 종일 허브를 손질했습니다. 손에서 나는 냄새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약 냄새에 허브향이 섞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정순에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새로운 향을 만들어 볼까요? 한방 약재와 허브를 섞은 향이요. 그게 가능할까요? 해봐야 알죠. 할머니의 약재 지식과 제 허브를 합치면 뭔가 특별한 게 나올 것 같아요. 정수는 도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수는 약재의 성질과 효능을 설명했고 도윤은 허브의 특성과 조합을 이야기했습니다. 쑥은 어때요? 쑥은 따뜻한 약재거든요. 정수는 가방에서 남편의 쑥 봉지를 꺼냈습니다. 도윤은 쑥을 손으로 비벼 향을 맡았습니다. 좋네요. 이걸 라벤더랑 섞으면 어떨까요? 두 사람은 여러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쑥과 라벤더, 창포와 로즈마리, 감초와 캐모마일. 수십 번의 실험 끝에 하나의 향이 완성되었습니다. 은은하면서도 따뜻한 향이었습니다. 한약의 깊이와 허브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정수는 그 향을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거 남편이 아플 때 피우던 냄새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도윤도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향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억의 향기라고. 정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약방은 잃었지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손에서는 여전히 약재 냄새가 났지만 이제는 거기에 희망의 향기가 더해졌습니다. 여보, 내가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정수는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순과 도윤은 매일 작업실에서 향을 만들었습니다. 기억의 향기는 점점 완성도를 높여갔습니다. 쑥과 라벤더를 기본으로 하되 창포로 깊이를 더하고 감초로 부드러움을 주고 백단향으로 여운을 남겼습니다. 정순의 손길은 놀라웠습니다. 40년 동안 약재의 배합을 맞춰온 감각은 허브와 한방 재료를 섞는데도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도윤은 정순의 손놀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눈으로 보지 않고도 정확한 양을 아세요? 손끝으로 느껴져요. 약재마다 무게감이 다르거든요. 40년을 만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혔어요. 드디어 시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작은 유리병에 담긴 향은 옅은 갈색을 띠었습니다. 도윤이 뚜껑을 열자 은은한 향이 작업실을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쑥의 따뜻함이 올라왔고 이어서 라벤더의 부드러움이 감쌌으며 마지막에는 백단향의 깊은 여운이 남았습니다. 정수는 향병을 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향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순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본향당의 약탕기 앞에서 남편과 함께 약을 다리던 날들, 아픈 남편을 위해 쑥을 태우던 밤들, 남편이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주던 그 순간, 이 향에는 내 인생이 담겨 있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정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드릴까요? 다음 주 토요일 마을 장터가 열렸습니다. 도윤은 농장 제품을 파는 작은 부스를 차렸습니다. 비누, 크림, 허브차와 함께 기억의 향기도 진열했습니다. 정수는 부스 뒤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말이면 도시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구경을 했습니다. 도윤의 부스에도 손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비누와 크림은 인기가 좋았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향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향을 맡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무슨 약 냄새야? 옆에 있던 남자도 코를 가까이 대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독하네. 요즘 누가 이런 냄새 써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늙은 사람 냄새. 사람들의 반응은 며느리의 말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향병을 들었다가 금방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아예 코를 막고 지나갔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이건 좀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런 냄새 누가 쓰겠어요? 옛날 할머니 집 냄새 같은데. 한 여대생의 말이 정순의 귀에 들렸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손길이, 남편과 함께 만든 기억이 사람들에게는 그저 불편한 냄새일 뿐이었습니다. 장터가 끝났습니다. 기억의 향기는 단 한 병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정리했습니다. 정수는 남은 향병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 씨, 미안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아니에요, 할머니. 사람들이 아직 이 향의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에도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변했습니다. 은은하고 깊은 향보다는 강렬하고 세련된 향을 찾았습니다. 전통보다는 현대를, 나이 든 것보다는 젊은 것을 선호했습니다. 세상에 내 냄새가 설 자리가 없구나. 정수는 남편의 쑥 봉지를 꺼내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향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향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녘 정수는 작은 화로를 꺼냈습니다. 원룸 베란다에 화로를 놓고 쑥을 태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향이 퍼졌습니다. 정수는 연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켜온 게 잘못된 건가요? 이 냄새가 정말 늙은 냄새인가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쑥 연기만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향병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왜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요. 누군가는 이 향의 가치를 알아줄 거라고 믿어요. 도윤은 휴대전화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향으로 치매를 앓으시던 제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집을 떠올리셨다고 하셨어요. 냄새는 기억을 담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 따뜻했던 순간의 기억을요. 정수는 글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었지만 그 말은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정수는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저도 할머니 집 냄새가 그리워요. 옛날 한약방 냄새가 생각나네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부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이 향을 기억의 향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도윤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글이 계속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퍼지더니 점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틀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도윤의 말에 정수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 향을 거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을 불러줄 향을,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냄새를 말입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게 빛났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손길이 완전히 무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윤 씨,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럼요, 할머니. 우리 함께 가요. 두 사람은 다시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비록 장터에서는 실패했지만 인터넷에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순의 손은 다시 약재를 향했습니다. 포기하기엔 아직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이 올린 글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공유 횟수는 1000번을 넘었고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의 손 냄새, 어린 시절 아팠을 때 어머니가 다려주던 약 냄새, 고향집의 따뜻한 냄새. 정순과 도윤은 주문이 들어올까 기대하며 매일 작업실을 지켰습니다. 향병을 더 만들고 포장을 준비하고 배송 상자를 쌓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주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공감하고 응원했지만 막상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예요. 도윤은 정순을 위로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했습니다. 재료비와 제작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수입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급하게 작업실로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휴대전화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정수는 깜짝 놀라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작업실에 도둑이 들었어요. 뭐라고요? 두 사람은 서둘러 작업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선반이 뒤집혀 있었고 서랍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급히 향병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진열대의 향병들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 있어야 할 노트가 사라진 것입니다. 할머니, 배합 노트가 없어졌어요. 배합 노트요? 네, 우리가 기억의 향기를 만들 때 기록한 거요. 재료 비율, 제조 과정,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정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40년 동안 쌓은 정순의 약재 지식과 도윤의 허브 노하우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시제품 향병 몇 개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단서가 없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골이라 CCTV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원룸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며느리 박가영이었습니다. 정수는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영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 기억의 뿌리.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향수 전문가 박가영 씨가 새로운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전통 한방향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화면 속 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의 신제품 기억의 뿌리는 전통향에서 영감을 받은 혁신적인 향입니다. 오랜 연구 끝에 완성했습니다. 가영은 우아하게 향병을 들어보였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향병의 모양, 색깔, 심지어 라벨 디자인까지 정순과 도윤이 만든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 향은 쑥 라벤더, 창포, 감초, 백단향의 조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은은한 향으로 마음의 평안을 드립니다. 정수는 텔레비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영이 말한 재료들은 정순이 40년 동안 다뤄온 것들이었고 그 배합은 도윤과 함께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냄새, 내 손에서 난 냄새인데.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가영은 자신 있게 제품을 설명했습니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번 제품은 해외 시장도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바이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것 봤어요? 응, 봤어요. 도둑이 가영 씨였던 거예요. 배합 노트를 훔쳐간 게. 도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예전에 알던 가영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도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소송을 걸어야 해요. 저건 명백한 절도고 표절이에요. 증거가 있나요? 배합 노트는 없지만 제가 올린 글이 있잖아요. 저희가 먼저 만들었다는 증거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 싸움은 길고 힘들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큰 회사를 배경으로 둔 며느리였습니다. 도윤 씨,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세월이 만든 거예요. 그 세월은 누가 훔쳐갈 수 없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인생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부정한 것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혼자 쑥불을 피웠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연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누군가에게 넘어갔습니다. 본향당도 빼앗겼고 이제는 기억의 향기마저 빼앗겼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정수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쑥 향기가 위로처럼 감쌌습니다. 며칠 뒤 가영의 제품은 시장에서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백화점에 입점했고 온라인에서도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기억의 뿌리는 성공한 제품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만든 향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영을 칭찬했고 가영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작업실로 모였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다시 만들어요. 배합은 제 머리에 남아있어요. 그래요. 진짜는 가짜를 이길 수 있어요. 정순의 눈빛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비록 빼앗겼지만 만드는 손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은 노트에만 담긴 게 아니었습니다. 정순의 손끝에, 코끝에, 마음에 모두 새겨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진짜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정수는 다시 약재를 손에 쥐었습니다. 쑥의 따뜻함, 창포의 깊이, 감초의 부드러움. 모든 것이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건 훔쳐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작업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정순과 도윤은 다시 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은 가짜를 진짜로 믿고 있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향을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냄새는 거짓말을 안 해요. 사람의 손에서 나온 진짜 냄새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닿을 거예요.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가영의 기억의 뿌리는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잡지에도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혁신적인 제품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아팠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도윤과 함께 다시 만든 기억의 향기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처음보다 더 깊고 더 따뜻했습니다.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진심으로 좋은 향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큰일이에요. 해외 향료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해외 향료회사요? 네, 프랑스 회사인데 한국의 전통향을 조사하러 온대요. 제 SNS 게시물을 보고 연락했대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윤이 처음 올린 글, 기억의 향기를 소개한 그 글을 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온대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할머니, 우리 준비해야 해요.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작업실을 정리하고 향병들을 진열하고 제조 과정을 설명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정수는 40년 동안 사용해온 약재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농장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서양 여성과 통역사였습니다. 여성은 엘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프랑스 향료회사의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도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엘렌은 미소를 지으며 농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허브밭을 지나 작업실로 들어가자 엘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향을 만드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엘렌은 작업대 위의 향병들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하나를 집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향을 맡는 순간 엘렌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향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하네요. 엘렌은 눈을 뜨며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수는 작업대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엘렌이 다가와 정순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향을 만드신 분이 할머니신가요? 네, 저와 이 청년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엘렌은 정순의 손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순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엘렌은 정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손에서 나는 향을 맡았습니다. 이 손에서 나는 냄새. 엘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통역사가 엘렌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살아온 냄새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그리워한 시간의 냄새입니다. 엘렌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냄새를 이렇게 표현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향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정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한약방을 운영한 이야기, 남편과 함께 약재를 다룬 이야기, 본향당에서 쫓겨난 이야기, 그리고 도윤을 만나 다시 시작한 이야기. 엘렌은 정순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순이 이야기를 마치자 엘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인생이 이 향 속에 담겨 있군요. 엘렌은 다시 향병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향을 맡았습니다. 이 향은 단순히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위로의 냄새예요. 프랑스에서 수천 가지 향을 맡아봤지만 이런 향은 처음입니다. 엘렌은 다른 향병들도 하나씩 맡아보았습니다. 정순이 만든 각각의 향마다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봄의 향, 여름의 향, 가을의 향, 겨울의 향, 모두 정순의 기억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다른 제품도 보셨나요? 기억의 뿌리라는 제품이요. 엘렌의 질문에 정순과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엘렌은 가방에서 향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영이 만든 기억의 뿌리였습니다. 이 제품도 비슷한 향이라고 해서 구입해봤어요. 그런데 엘렌은 뚜껑을 열고 향을 맡았습니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가짜요? 네, 향은 비슷하지만 깊이가 없어요. 마치 사진을 복사한 것처럼 겉모습만 비슷할 뿐이에요. 할머니의 향에는 시간이 담겨 있지만 이건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정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진짜를 알아본 것입니다. 엘렌은 가영의 제품을 내려놓고 정순의 향을 다시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 향의 비밀이 뭔가요? 어떻게 이런 깊이를 만들어내셨어요? 정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비밀은 없어요. 그저 진심을 담았을 뿐입니다. 진심이요? 네, 약재를 다룰 때 사람을 생각했어요. 이 약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 어떤 마음을 전할 것인지. 4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엘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향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향을 만드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회사와 함께 일하실 수 있나요? 이 향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정수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신중했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저는 돈을 벌려고 이 향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엘렌은 명함을 2장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차가 떠나자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해냈어요. 누군가 진짜를 알아봤어요.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을 알아봐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숯불을 피우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누군가 우리 냄새를 알아줬어요. 이 냄새가 사람 냄새라고, 시간의 냄새라고 말해줬어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을 지켜온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엘렌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여러 전문가들을 만났는데 정순의 향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엘렌은 정순과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순은 도윤과 의논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향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질 수 있을지, 진심이 왜곡되지 않을지가 중요했습니다. 할머니, 엘렌 씨는 진심으로 우리 향을 이해했어요. 한번 믿어볼까요? 그래요. 믿어봅시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영이 가짜를 팔고 있다면 자신은 진짜를 당당히 내놓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엘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함께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엘렌은 기뻐하며 곧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손길이 이제 빛을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훔쳐간 것은 겉모습뿐이었습니다. 진짜는 여전히 정순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냄새는 거짓말을 안 해요. 정수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손으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진짜 기억의 향기를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두 달이 흘렀습니다. 엘렌과의 협력으로 정순의 기억의 향기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포장은 세련되었지만 정순의 손길이 느껴지는 디자인이었습니다. 한지를 사용한 라벨에는 정순이 직접 쓴 붓글씨로 기억의 향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엘렌은 대한민국 향 박람회에 정순의 제품을 출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향 전문가들과 바이어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정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도윤의 격려로 용기를 냈습니다. 박람회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긴장되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큰 무대에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40년 동안 매일 무대에 서셨어요. 본향당이라는 무대에서요. 오늘도 똑같아요. 박람회장은 서울 코엑스였습니다. 정수는 종로를 떠난 뒤 처음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복잡했고 사람들은 바빴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정수는 당당했습니다. 박람회장에 들어서자 엄청난 규모에 놀랐습니다. 수백 개의 부스가 늘어서 있었고 각종 향수와 향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가득했습니다. 정순과 도윤의 부스는 소박했습니다. 나무 테이블 위에 한지로 포장된 향병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고요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큰 회사의 부스로 몰려갔습니다. 정수는 차분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는 조용히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방송 촬영팀이 지나갔습니다. 박람회 소식을 전하는 뉴스팀이었습니다. 카메라맨이 이곳저곳을 찍다가 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가영의 부스였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영은 화려한 부스 앞에 서서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의 뿌리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제품은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오랜 연구 끝에 탄생한 혁신적인 향이죠. 가영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윤이 정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하지만 정순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가영의 부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자신들의 부스는 한산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위치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박람회의 하이라이트인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에는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었고 큰 스크린에는 후보 제품들이 하나씩 소개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전통향 부문 특별상을 제정했습니다. 한국의 전통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정수는 자리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한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만든 향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려지기를 바랐습니다. 후보에는 새 제품이 올랐습니다. 스크린에 제품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업의 제품이었고 두 번째는 가영의 기억의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순의 기억의 향기가 화면에 떴습니다. 정순은 깜짝 놀라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후보에 올랐어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엘렌이었습니다. 엘렌은 프랑스 향료회사의 연구원이자 이번 박람회의 국제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세 제품 모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통의 의미를 담은 제품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엘렌은 각 제품의 향을 비교 설명했습니다. 대기업 제품은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감성이 부족했고 가영의 제품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깊이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 기억의 향기는 달랐습니다. 이 향에는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엘렌은 정순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40년 동안 한약방을 운영한 노인이 삶의 터전을 잃고도 다시 일어나 만든 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향을 만든 분을 모시겠습니다. 한정순 선생님,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도윤이 부축해 주었습니다. 정순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무대에 오르자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정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본향당의 약탕기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사회자가 트로피를 건넸습니다. 정순은 트로피를 받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말을 해야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객석 한쪽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가영이었습니다. 가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순은 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정순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냄새는 늙은 냄새가 아닙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살아온 세월의 냄새이고 사랑의 냄새입니다. 세상에 버려진 냄새가 아니라 세상을 위로하는 냄새입니다. 정순은 트로피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40년 동안 한약방에서 사람들을 위해 약을 다렸습니다. 그 손으로 이 향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냄새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냄새로 위로받을 것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정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 정순 앞에 가영이 서 있었습니다. 가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가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이 향이 어머니의 인생이라는 걸, 제가 훔친 게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 전체였다는 걸. 정수는 가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앞섰습니다. 가영도 자신처럼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래, 이 냄새로 너를 용서할게. 정수는 가방에서 작은 향병을 꺼냈습니다. 가영에게 건넸습니다. 늙은 냄새라던 그 향으로 말이야. 이걸 맡으며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든다는 게 무엇인지, 세월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 가영은 향병을 받아들고 흐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순과 가영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정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노인의 손끝에서 세상을 울린 향이 피어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박람회 영상이 퍼졌고 사람들은 정순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정순은 원룸으로 돌아와 트로피를 남편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우리 냄새가 인정받았어요. 숯불을 피우며 정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나는 냄새는 여전히 약재 향이었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운 냄새였습니다. 박람회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순의 기억의 향기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었고 방송 출연 제의도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왔듯이 한 병 한 병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가영은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기억의 뿌리는 단종되었고 가영은 정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 사이의 골은 조금씩 메워졌습니다. 3달이 지난 어느 날 아들 진우가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진우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정수는 차를 내오며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본향당 건물 담보를 다 갚았어요. 가영이가 자기 적금을 깨서 갚았어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영이 자신의 돈으로 빚을 갚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본향당으로 돌아오세요. 저희가 다시 약방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진우의 눈에는 미안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브농장이 보였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본향당은 이미 내 안에 있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약을 다루는 마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본향당이었어. 진우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건물을 팔아서 너희가 필요한 곳에 쓰렴. 나는 여기서 행복하니까. 며칠 뒤 정수는 도윤과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엘렌의 제안을 받아들여 작은 공방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농장 옆에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기억의 향기 공방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공방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엘렌도 프랑스에서 날아왔고 박람회에서 만난 사람들도 왔습니다. 가영과 진우도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정수는 공방 앞에 섰습니다. 새로 단 나무 간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본향당 간판만큼 낡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가영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가영의 얼굴은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욕심과 조급함 대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너도 힘들었지? 네, 하지만 많이 배웠어요. 진짜가 무엇인지, 시간이 만드는 가치가 무엇인지. 공방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정순이 40년 동안 사용했던 약재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약탕기, 약저울, 약재 칼, 모두 본향당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이 도구들은 제 인생입니다. 이걸로 약을 만들었고 이제는 향을 만듭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정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여러 종류의 향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억의 향기 외에도 새로운 향들이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봄을 담은 향, 여름을 담은 향, 가을과 겨울의 향. 각각의 향에는 정순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향을 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향을 맡으면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그건 당신 안에 있던 기억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향은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던 기억을 불러내죠. 정순의 대답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어린 시절을, 누군가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누군가는 첫사랑을 떠올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허브밭을 거닐며 라벤더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68년 살면서 지금이 가장 자유로워. 정수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거칠었고 약재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냄새란 건 말이죠. 사랑했던 시간, 기다렸던 날, 그리운 얼굴이 다 담긴 거예요.
정수는 손님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자의 손에서도 삶의 냄새가 났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공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공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에는 신문 기사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노인의 손끝에서 세상을 울린 향이 피어나다. 기사를 읽으며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을 울린 건 향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진심이 마침내 사람들에게 닿은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정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방 2층에 만든 작은 거처였습니다. 남편의 사진과 본향당 간판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옛 약초 봉투를 꺼냈습니다. 쑥이었습니다. 작은 화로에 쑥을 태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방 안을 채웠습니다. 여보, 당신 냄새 아직 남아있네요. 정수는 연기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참 따뜻하죠. 우리가 함께 지켜온 이 냄새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방 문을 열고 허브밭으로 나갔습니다. 이슬이 맺힌 라벤더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수는 라벤더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향을 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향이었습니다. 이 향에 쑥을 더하면 오늘도 좋은 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공방으로 돌아와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한 향을 만들 것입니다. 아픈 이를 위한 위로의 향, 외로운 이를 위한 따뜻한 향, 지친 이를 위한 쉼의 향. 정순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쑥을 다듬고 라벤더를 손질하고 감초를 계량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은 조심스럽게 향병을 들고 향을 맡았습니다. 눈을 감더니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 냄새, 돌아가신 어머니 냄새 같아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향이 누군가의 그리움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간직하세요. 어머니는 당신 곁에 계실 거예요. 여성은 향병을 샀습니다. 나가면서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정수는 공방 문을 닫고 허브밭에 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에서는 오늘도 약재와 허브의 향이 났습니다. 이 냄새와 함께 68년을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냄새와 함께 살 것입니다. 이 손에서 나는 냄새가 내 인생이에요. 정수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당신은 잘했어. 정말 잘했어.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정수는 별을 세며 공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누군가를 위한 향을 만들 것입니다. 손에서 나는 냄새로 40년 동안 지켜온 진심으로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공방 간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기억의 향기 공방이라는 글씨가 밤하늘에 빛났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서서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하지만 마음은 똑같아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진심을 담는 마음. 숯불을 피우며 정수는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연기가 창문 밖으로 피어올라 밤하늘로 사라졌습니다. 그 연기 속에는 40년의 세월이, 남편과의 추억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68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 인생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나는 냄새가 있는 한 정수는 계속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냄새는 거짓말을 안 해요.
살아온 세월의 냄새는, 사랑의 냄새는 언제나 진실이니까요. 정순의 마지막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공방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기억이 향으로 남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